자, 제네시스 GV60 주행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최초의 오토뷰에서 영상이 떴을 때부터 의문점이 좀 있었죠. 근데 의문점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이오닉 기아 EV6를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차체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앞에 서브 프레임에 서스펜션이 달리고 뒤에 서브 프레임에 서스펜션을 달았는데, 현대자동차가 자랑하는 EGMP 엘렉트로닉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전기차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만들면서 엄청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체 우리기를 하면서 차체를 뜯어보니까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가 공차 중량이 2톤에 다다르는 이 차를 제어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의 리뷰 경력과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내가 이 차의 하체를 보고 서스펜션이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니 가진 게 뭘 알아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죠.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400대가 넘는 차를 리뷰를 했고 수백 대의 차를 하체를 다 뜯어보고 달리고 뜯어보고 조립하고 다시 달리고 리뷰하고 무한 반복의 메비우스 띠를 돌고 있죠. 이제는 모든 차가 머릿속에서 다 분해도가 그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차의 회로도가 저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부족했어요. 뒷바퀴의 서스펜션, 노 사장이 늘 말하는 자동차의 주행성 플러스 안정성, 스포츠성.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퍼시티, 능력치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에서 나온다고 노사장이 늘 얘기를 합니다. 자, 뒷바퀴의 서스펜션은 되게 중요해요. 자동차가 감에 있어서. EV6도 그랬고 아이오닉5도 그렇고 하체 오리기를 했을 때 불안했고 주행할 때 멀미가 나고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불안하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달리는 와인딩 코스에서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제가 ESP를 끄지도 않았고, 저는 항상 모든 차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타각으로 실험을 합니다. 진입 속도, 탈출 속도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와인딩 코스를 제대로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요. 아주 흉청흉청하고 뒤가 막 털리기 때문에 도저히 세게 달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GV60 제네시스는 아이오닉5하고 재원상 별로 다를 게 없죠. 중량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오히려 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부드럽고 말랑마다하다라는 세팅값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네시스 GV60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의 경험과 제가 리뷰를 오래 하면서 봤던 저의 기준의 판단이죠. 제가 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코너를 세게 돌면 속도가 높아지면 뒤가 분명히 털릴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노 사장님, 이 차가 뒤에가 털려서 문제가 되나요? 얘 말고도 이렇게 뒤에가 털리는 차는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차를 세게 몰지를 않습니다. 이런 차의 특성에 맞게 살살 타고 다니죠. 살살 타고 다니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시내 주행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자, 제네시스 GV60을 아이오닉5를 기아 EV6를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고객의 타겟층을 시내 운전이 많고 고속도로에서 살살 전비 운전을 하며 부드럽게 조용히 탄다라고 하면 이 세팅은 틀린 세팅이 아니에요. 그죠? 제조사가 그 타겟층에 맞게 차를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세팅입니다. 부드럽고 안락한 차가 스포츠하게 잘 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이 차들의 가격 또한 그렇게까지 안 나와도 크게 비난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격하게 운전을 하거나 코너를 세게 돌거나 할 때 뒤가 털린다, 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의 운전자들이 그 차를 타고 격하게 세게 몰지 않는 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바람직한 좋은 정보가 전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는 오토뷰에서
제가 좋아하는 느껴 보시겠습니다. 김기태 PD가 파일럿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파일럿은 아니죠. 거리라든가 또 파일럿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거리라든가 진입속도, 속도 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저는 표현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코너를 돌아가서 차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진입속도가 70km per hour라고 봅시다. 제가 그때 첫날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얘기를 했죠. 코너를 세게 돌 때 웬만한 우리나라의 일반 코너, 램프 구간, 고속도로 또는 대교라든가 국도 등을 들어가기 위해서 꺾어서 크로버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 램프 구간이 70km의 속도로 모든 차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90km 전후에서 스키드 마크가 나죠. 자, 스키드 마크가 나면 더 이상 겁나서 사람들은 악셀을 밟기가 어려워져요. 저처럼 자주 차를 쏘는 사람들은 스키드 마크의 소리나 진입 속도나 앞바퀴와 뒷바퀴의 무게 하중 변화를 통해서 더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겁먹어서 속도를 안 올리기도 해요. 자, 100km로 주파하는 차 우리들이 타고 있는 일반 양산차들 중에 절반 정도는 100km로 램프를 다 돌 수 있습니다. 110km로 도는 차 우리들이 돈 주고 사는 차 중에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110km로 돌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램프 구간, 코너 구간이 그래서 이제 코너 구간에 보통 속도 제한을 60 정도에 걸어버리죠. 조금 가파르다고 하면 50 정도에도 걸고. 자, 김기태 씨가 오튜브에서 했던 실험의 영상은 이런 완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회피기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인데 회피기동 때는 얘보다 속도가 월등히 빠르죠. 100km 구간을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앞차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 회피기동을 딱 때린단 말이에요. 노사장이 리뷰에서 와인딩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회피기동이란 말이에요. 엄청 제가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잡아 돌리니까. 자, 이 속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잘 가기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이걸 국가수나 어디서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껴봤을 때 이 회피기동을 100km에서 받아줄 수 있는 차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오튜브에서 실험했던 건 이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그날 첫날에도 얘기했죠. 전자제어 ESP를 껐느냐 켰느냐 되게 중요하다. 왜? 그는 곧 회생제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타는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아마 알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ESP를 켜고 주행을 해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단계 뭐 1단계든 2단계든 뭐 단계가 세팅이 돼갖고 본인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 타시는 분들 여기다 꼭 댓글 써주세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자, 우리나라 전기차를 타고 쭉 가요. 악셀에서 페달을 놓으면 지금은 ESP가 온 상태입니다. 켜져 있는 상태예요. ESP를 끄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주행이니까. 주행을 하다가 악셀에서 발을 놨어요. 회생제동 걸리죠. 회생제동 걸려 안 걸려? 본인이 회생제동을 끄지 않았을 때 본인이 주행을 하고 있으면 그죠? 본인이 주행을 하고 있으면 악셀을 놓으면 회생제동이 걸려요.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과 거의 한 60~70%에 가까운 제동력을 발휘를 하죠. 쓱 쓰면서 그걸로 충전도 해주죠. 그쵸? 자, ESP 온 상태에서 앞에 이렇게 코너가 나왔어. 자, 운전자는 늘 하듯이 가고 있어. 시속이 80km야. 자, 80km로 돌기에는 약간 가파른 코너야. 코너가 좀 만약에 가팔다고 치면. 자, 운전자는 당연히 회생제동이 걸릴 걸 알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요 진입점 앞에서 부하를 세게 걸어서 충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악셀을 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회생제동이 걸려야지. 80km로 주행하다가 내가 코너를 만나서 어느 때처럼 악셀을 놓으면 회생제동이 걸리니까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감속하면서 이 코너를 안전하게 나갈 생각으로 운전자가 악셀을 놨어요. 놨어. 자, 근데 이게 코너가 가파르니까 앞바퀴가 살짝 미끄러졌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ESP는 회생제동을 죽여버립니다. 회생제동을 죽여요. 왜냐?
앞바퀴가 살짝 미끄러지면 회전을 감지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ESP는 물리적으로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체 자세를 제어잡는 거지, ESP가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절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최초의 차를 만들 때 설계공학으로 잘 만들어야 잘 가는 거고, 그 이후에 ESP가 됐던 VDC가 됐던 모든 전자제어들이 들어와서 더 안전하게 보조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전자장비들이 하는 거지, 어떤 유튜버 말대로 이 전자장비들로 차가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드럽게 타는 차들은 서스펜션의 다각도, 노사장이 늘 말하는 토우, 캠버, 캐스터, 앞바퀴, 서스펜션, 너클함의 움직임의 다각화, 텐션 스트레스의 각도, 킹핀 각도, 스티어링 암의 각도, 이 모든 것들이 접지를 잘하게끔 돼 있으면 80km 속도에서 앞바퀴가 안 미끄러지겠죠. 근데 부드럽게 세팅된 차는 80km의 중량이 2톤에 다다라는 전기차니까 코너에서 앞바퀴가 살짝 미끄러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ESP는 이 상황에서 회생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차가 돌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줬어? 공학도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ESP가 AI로 인공지능으로 지가 아는 게 아니에요. ESP는요, 프로그램입니다.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공학도들이 모든 상황을 임의 설정으로 다 입력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값에서 벗어났을 때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작동을 합니다. 작동 범위도 다 입력이 돼 있겠죠. 바깥쪽 앞바퀴에 브레이크를 살짝 걸 것이냐, 모터에 엔진 브레이크를 걸듯이 회생제동을 살짝 걸어줄 것이냐, 안쪽 두 바퀴에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실 거냐, 뭐든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앞바퀴가 살짝 미끄러지니까 ESP는 뭘 판단했을까요? 자, 지금 속도가 80이야. 핸들이 틀어져 있어. 타각값도 입력했겠죠. 언더스탠. 앞바퀴 미끄러졌어요. 휠, 스피드 센서 감지했죠. 언더스탠. 그 다음에 속도 감지했죠. 언더스탠. 뭘 해야 돼? 여기서 회생제동 들어오면 우리 코너 들어갈 때 수동차 사이드 당기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차 돌죠. 차 돌아요. 그래서 ESP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회생제동이, 직진에서만 회생제동이 듣고 코너에 들어갈 때는 회생제동을 못 잡아요. 지금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게 위험한 상황인지, 더 위험하게 되는지, 더 좆대마스로 가는 건지, ESP의 개입 여부를, 아니 회생제동의 개입 여부를 ESP가 프로그램 입력된 걸로 돌리겠죠. 그죠? 근데 ESP를 오프를 했어. 근데 ESP는 오프했는데 회생제동이 걸리는 단계를 활성화시켜 놨으면, 자, 코너를 돌 때 회생제동은 악셀을 뗐으니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토뷰의 김기태 씨가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첫날,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인가? 이 사건이 첫 발발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칠판에서 했잖아요. 오토뷰의 김기태 씨는 이거를 밝혀줘야 될 것이다. ESP를 오프했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걸 알았느냐? 그러면 회생제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코너에서 딱 슬라롬에서 딱 했는데 회생제동이 들어왔어. 그럼 사이드 땡긴 거야. 우리 수동차 탈 때 사이드 땡긴 거나 똑같은 거. 그럼 차 어떻게 돼? 확 돌죠.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코너를 그 정도 감아 돌리면 뒤에가 흐를 만큼 뒷서스펜션이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로 버티게끔 세팅이 최초, 그러니까 ESP고 ESC고 다 필요 없고, 저는 그걸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그냥 변명일 뿐이고, 최초 차체 설계 시스템이 2톤이라는 중량의 전기차를 강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 했느냐,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는 현대자동차만이 알 것이고, 내가 타봤을 때 이 차는 코너를 격하게 돌았을 때 뒷바퀴가 견디기에는 어려워 보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회생제동이 들어왔어. ESP를 껐으니까. ESP를 끄면 회생제동의 개입 여부, 개입 안 하는 여부를 아무도 컨트롤 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악셀 때문에 회생제동 들어오는 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김기태 씨가 실험했던 거에서는 샥 돌렸을 때 뒤가 심하게 말리게 되는 거죠. 사이드를 땡긴 꼴이나 다름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어. 회생제동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거를 몰랐다. ESP를 껐으니까.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다시 실험을 하고 그때 회생제동이 개입을 해서 뒷바퀴가 더 심하게 날라는 걸 미처 영상에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차는 이만큼이 털리기 시작했다를 증명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이건 정말 싫은 건 내가 싫어하는 상황인데 알고 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ESP를 오프한 상태에서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걸 알았어. 그 상태에서 잡아 돌렸어. 더 돌죠. 사이드를 땡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차가 돌아서 차가 안 좋아요. 만들다 말았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러면은 의도적으로 영상을 과하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토뷰의 김기태 씨는 이번에 올린 해명 영상에 여러 제조사의 자료를 오픈한 건 좋았지만 그건 웬만한 사람들은 검색하거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ESP를 오프했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거를 몰랐다. 왜냐하면 ESP를 켜고 했을 때는 코너에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기거든. 회생제동을 이렇게 죽이니까. 알고 했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60의 설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왜 이걸 해명하는지 여기서부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무슨 현대자동차 대변인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대변하면 될 것을 굳이 본인이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여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 오일 감소 현상처럼 본인이 나서서 자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저격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가 현대자동차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ESC를 오프를 하면 전작에서 전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한 건 것 같아요. 전작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ESC를 통해 자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니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말이 많아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요점을 잡아볼게요. ESC를 오프를 하면 전작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ESC를 통해 자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ESC를 키면 자세 제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대요. 현대자동차가. 근데 이제 후륜인데 ESC를 오프한 거야. ESC를 오프한 거야. 자, 하드웨어 자체를 좀 더 스포츠 성향으로 세팅이 과감하게 본인이 오늘인가 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오버 세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버 성향이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 내가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오버 성향이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하드웨어 자체를, 하드웨어는 뭐예요? 자동차 설계예요. 하드웨어란 뭐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뼈다구와 서스펜션과 바퀴 너클함 등을 다 만드는 걸 이런 걸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자체를 좀 더 스포츠 성향으로 세팅이 과감하게. 제네시스 GV60은 고급차고 부드럽게 타는 차예요. 그런 제네시스 GV60을 과감하게 스포츠 성향으로 최초의 하드웨어 차체를 과감하게 될 수 있으니까 세팅을 가능한 거예요? 제네시스 GV60을 이렇게 과감하게 스포츠 세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후륜구동에서 오버스티어가 발생될 수 있는 하드웨어 세팅이 된 거고 오버스티어를 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세팅을 했대요. 오버 세팅으로 차를 세팅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네시스 GV60이 오버스티어를 발생할 수 있게 하드웨어 세팅이 됐다. 증명하시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필두로 이 사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김기태 씨가 뭐 차알못이냐 뭐냐 어쩌고냐. 본인이 이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라고요. 오튜브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오튜브에서는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고 자 본인이 이걸 증명하면 돼. 그러면서 본인이 또 뭐라고 워딩을 했냐. 의도적인 오버 세팅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 살짝 뒤가 흔들리고 날아가게 세팅을 한다. 뭐예요? 의도적인 오버 세팅.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 영상 보고 뭐 글 쓴 거 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본인이 정확하게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의도적인 오버 세팅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 제네시스 GV60이 재밌게 타는 차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네시스 GV60이 재밌게 타는 차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네시스 GV60이 스포츠카처럼 재밌게 타는 차입니까? 거기서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운전의 재미를 위한 스포츠 세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두 번째 영상에서 차를 가지고 바로 서킷에 가서 영상을 찍었어요. 본인이 테스트를 하며 11분 50초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는 기본 성향이 약 언더 세팅이라. 뭐예요? 왜 이렇게 자동차의 제조 설계가 후라이팬에 후라이예요? 딱 뒤집으면 끝나? 다 익었으니까 오버사이드 선셋에서 딱 뒤집으면 끝나는 거야? 뭐야, 오버 세팅 했다며 제조사가. 근데 본인이 운전하고 언더 세팅이래. 뭐야 그럼? 언더 세팅인데 뒤가 말리게 재밌게 했다는 건 뭐야? 말장난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영상. ESP를 끄면 회생 제동에 의해 뒤가 돌 수 있다고 한다. 이 얘기를 해요. ESP를 끄면 이거를 누가 알려줬다는 거야. 누가 알려줬을까? 본인이 알았을까? 아니면 누가 알려줬을까? 현 시점에 와서는 그래요. 내연차와 전기차는 다르다. 전기차는 ESP 없으면 못 간다. 왜 못 가요? ESP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내연차는 엔진이 터지죠. 풍풍풍풍 터져요. 커넥팅 로드를 왜 달았어요? 커넥팅 로드를 달아서 크랭크 축의 수직 왕복 운동을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을 달죠. 자, 내연기관과 ESP는 동력원이 다르다. 전기로 가느냐 휘발유로 가느냐지 자동차의 기본적인 하드 구성이 바뀌진 않죠.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야 자동차가 갑니다. 굴러가다가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ESP를 다는 거예요. 그죠? ESP가 차를 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엔진이 팡팡팡팡 터지는데 그거를 왜 터트려요? 회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회전 에너지가 있어야 바퀴가 돌아가니까. 엔진에서 나온 회전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미션으로 가죠. 감속과 증속을 통해 바퀴를 굴려요. 자, 그렇게 가는 차가 미끄러지거나 동적인 움직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ESP가 작동을 합니다. 자세 제어라고도 하죠. 내연기관 차는 자세 제어고 전기차는 전자 제어다. 뭔 개소리예요.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가죠? 모터가 있어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줘요. 회전을 합니다. 회전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회전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감속기로 가요. 내연기관의 미션과 같은 원리죠. 감속기를 거친 회전비는 어디로 가죠? 바퀴로 가요. 그렇게 전기차가 구동을 합니다. 그 전기차도 무겁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져요. ESP가 들어옵니다. 전기차는 전자제어고 내연기관차는 자세제어다? 뭔 개소리예요. ESP라는 말을 왜 똑같이 쓰고 ESC라는 말을 왜 똑같이 쓰는데요. 자동차는 똑바로 안전하게 잘 가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보조적인 모든 수단을 넣어서 더 안전하게 가게 만드는 거죠. ESP가 없으면 전기자동차가 못 간다고요? 내기하실래요? ESP 띄고 가나 안 가나? 아니 그러면 컨트롤 박스 뭐하러 있습니까? 예? 인버터 있고 컨버터 있고 모듈 컨트롤 박스 있잖아요. 뭐하러 있어요? ESP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ECU도 달 필요도 없지. ESP가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ECU를 뭐하러 달아요? TCU는 뭐하러 달고 ESP가 다 하는 거면.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모듈러 박스를 그럼 뭐하러 달아요? 그 안에 ESP의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는 거지. 무슨 ESP가 전기자동차를 통체 제어를 하고 그런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어려운 단어를 쓰고 복잡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게 싫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하시면 돼요. 현대가 답변해야 될 내용을 왜 본인이 답변을 하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시고. 월 매출이 얼마라 그랬어요? 그때 내 동작에서 라이브 할 때 내 라이브에 들어와서 본인이 글 썼죠. 월 매출 얼마라고 하셨죠? 건축 설계사 사무실 CEO라면서요. 어느 회사요? 나 회사 한번 찾아갈게요. 월 매출, 어마어마한 월 매출을 내는 건축 설계사 CEO라면서요. 유튜브는 취미로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가려니까 그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때 기억하는 거는 월 매출 300억인가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아요. 회사 찾아갈게요. 회사 가서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카이스트라고 나무위키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 저도 카이스트인 줄 알았어요. 본인하고 5년 전에 통화할 때. 카이스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졸업장 까세요. 왜 안 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어떤 대학 나왔는지 까세요. 저는 딱줄입니다.
미안합니다. 딱줄이라. F3 선수 출신이라고도 했죠. 이 두 내용이 예전에 내가 많이 물어보니까 나무위키에서 없어졌어요. F3 선수 출신 까세요. 이것도 본인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무언의 인정을 하고 계시죠. 인정 까세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저를 조롱하고 놀릴 때 차 안에서 그때 무슨 뭐 3,000방이 어떻고 4,000방이 어떤 본인이 뭐 재료공학인가 소재공학을 전공했다 그래서요. 무슨 학과, 무슨 대학에 무슨 학과에서 이걸 했는지 이것도 까세요. 이걸로 저 많이 놀렸잖아요.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감세 못한다고 미국에 있는 그 공학도랑 저 많이 놀렸죠. 미생이랑 까세요. 무슨 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어떻게 공학을 전공하셨는지 까세요. 그러면 요거 증명되면 이제 이거 교차 검증 들어갈게요. 지금 서킷 대여 비용 다 준비됐고요. i4 전기차 준비됐습니다. 교차 검증 들어갈게요. 제가 직접 할게요. 다 해서 i4도 돌고 그거 돌고 다 증명합시다. 자, GV60 만약에 내가 해서 안 돌아요? 안 돌고 GV60 안전한 차라고 내가 홍보대사 할게요. 됐죠? 됐죠? 다 할게요. 교차 검증 들어가자고요. 다 준비됐거든요. 차도 준비됐고 서킷 비용도 본인 친구 차 GV60만 갖고 오면 됩니다. 모든 게 클리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거부터 까세요. 본인이 하도 똑똑한 척, 많이 아는 척 자랑하시니까 이거부터 까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예전에 이거 갖고 많이 추앙 받으셨잖아요.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엄청나게 추앙 받으셨잖아요. 진짜 교수님 맞는지 한번 까봅시다. 본인 어떤 사람인지 까봅시다. 그리고 나서 요거 검증 끝나고 나서 제네시스 GV60 검증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저희는 준비됐어요.